어머, 저기 우리 있는 거 아니에요? 화면 속에는 하늘이와 친구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30여 명 정도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모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로 사연 시작합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스쳐 지나가던 그날, 수많은 수험생들의 운명을 뒤바꿀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논술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었죠. 새벽부터 시험장 앞에 모여든 수험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김하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평범한 고등학교 3학년인 하늘이는 오늘을 위해 지난 1년간 논술 준비에 매진해왔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학원을 다니고 밤늦게까지 논술 문제를 풀었죠.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몇 시간 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충격적인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논술 문제가 미리 유출된 것 같다. 누군가 답안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추측으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늘이는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준비한 시험이 공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부모님 역시 크게 동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하늘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전국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년간의 학업 과정과 수개월간의 치열한 입시 준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었죠. 온라인상에서는 분노와 실망의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고 연세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는 항의성 게시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언론들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이 연달아 관련 보도를 내보냈고 교육계 전문가들은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시가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이는 단순한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었죠. 하늘이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다. 정말 유출이 있었다면 너무 억울하고 없었다면 괜한 의심을 한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논술 유출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연세대학교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대학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학처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논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논술 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발표했죠. 이 소식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재시험 결정 자체는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동시에 수많은 혼란을 야기했어요. 무엇보다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미 한 번 치른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큰 부담이었죠. 하늘이는 학교에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연세대 논술 시험이 재실시된다고 전했을 때 교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연세대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하늘이도 예외가 아니었죠. 마음속으로는 공정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다시 시험을 봐야 해요. 하늘이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그래도 공정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하늘이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자며 딸을 격려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재시험 결정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어요. 특히 논술 시험을 위해 다른 대학 입시 준비를 미뤄둔 학생들에게는 시간적 압박이 더욱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어요. 제 시험이 정답이다, 아니다. 처음 시험 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죠. 첫 시험에서 잘 본 학생들은 재시험을 반대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하늘이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솔직히 처음 시험에서 손응답이 좀 아쉬웠거든. 그런데 다시 기회가 생긴 거잖아. 물론 부담스럽긴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다면 좋은 것 같아. 친구들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고 싶어 했습니다. 학원가도 술렁였습니다. 논술 학원들은 재시험에 대비한 특별 수업을 개설했고, 선생님들은 수험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담에 나섰어요. 하늘이가 다니던 학원의 김 선생님도 이번 기회에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자며 학생들을 독려했습니다. 재시험 날짜가 발표되자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대학의 입시 일정과 겹치는 부분들이 생겨났고, 수험생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하늘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대학 면접 준비와 논술 재시험 준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럼에도 하늘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재시험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재시험 결정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부모 단체 채팅방에서는 우리가 직접 나서서 교육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하늘이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문제로만 여겼던 이 사건이 사실은 모든 수험생들, 나아가 한국 교육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번 일이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불공정한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며 친구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집회는 토요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30여 명 정도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모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어요. 하늘이는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손에는 공정한 교육, 투명한 입시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죠. 집회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조용히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했어요. 한 학부모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연세대학교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늘이는 집회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고민에만 매몰되어 있었는데 비슷한 상황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니 더 큰 의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온라인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대학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하늘이도 청원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남겼어요. 저희 세대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후배들에게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사회 각계각층에서도 지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수험생들의 권익 보호를 촉구했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론들은 집회 현장을 취재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집회는 일주일 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연세대 논술 수험생뿐만 아니라 입시 공정성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했어요. 하늘이는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같은 반 친구인 민준이와 수진이도 함께했죠. 하늘아, 생각해보니 이런 일에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게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그냥 집에서 불평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게 훨씬 건설적인 것 같아라고 했어요. 집회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발언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원할 뿐입니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학부모 대표는 아이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시스템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늘이는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도 딸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우리 하늘이가 정말 의젓해졌구나. 이런 경험이 너에게 큰 자산이 될 거야.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와 청원 활동이 이어지면서 국내외 언론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입시 비리 의혹으로 다뤄졌던 사건이 이제는 한국 사회의 민주적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조명받기 시작했어요. 주요 방송사들은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고 신문 일면에는 집회 현장 사진들이 대서특 필되었습니다. 하늘이는 아침 뉴스를 보다가 자신이 참여했던 집회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기 우리 있는 거 아니에요? 화면 속에는 하늘이와 친구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신기해하며 우리 하늘이가 텔레비전에 나왔네라고 말했죠. 국내 언론들의 보도 논조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한 방송사는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젊은 세대의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했어요. 또 다른 신문은 사설을 통해 교육, 공정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보여준다고 논평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해외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미국의 한 방송사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보여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일간지도 교육 공정성을 위한 한국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일본과 중국의 언론들도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에 주목했습니다. 하늘이의 학교에서도 이런 분위기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조회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한 활동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단순히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외국 특파원의 인터뷰였어요. 그는 한국의 시위 문화는 매우 독특하다.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을 보며 하늘이는 자신들의 활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해시태그 공정한 교육과 시민의 힘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했어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랑스럽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늘이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신기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책임감도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니 더 신중하고 의미 있게 행동해야겠어라고 생각했죠. 외신 보도 중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유럽 언론의 분석이었어요. 한국 사회는 권위주의적 과거를 극복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 발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본 하늘이의 아버지는 우리 딸이 역사의 한 장면에 참여한 거구나라며 감회를 표했어요. 언론의 주목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교육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교육부도 대학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을 약속했어요. 하늘이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교육 전문가들도 한국의 입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한국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공정성, 추구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과도한 입시 경쟁 체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국내외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에 힘입어 경찰청은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유출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과 함께 시험 문제 제작 과정부터 인쇄, 배포, 보관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세밀하게 조사했어요. 또한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들의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관련 증언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는 매일 뉴스를 확인하며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봤어요. 처음에는 빠른 결과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 규명이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조급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죠.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시험 문제 제작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출제위원들은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작업했고, 모든 통신기기도 반납한 채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문제지 인쇄와 봉인 과정도 여러 단계의 보안 절차를 거쳤어요. 경찰은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게시글들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대부분의 글들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측에 기반한 것들이었고, 일부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정보인 것으로 드러났어요. 특히 미리 답안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게시글의 작성자는 실제로는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달여간의 수사 끝에 경찰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본부장은 기자들 앞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철저한 수사 결과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 발표를 듣는 순간 하늘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혼란과 걱정이 무엇이었나 하는 허탈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진실이 밝혀진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라고 마음을 정리했죠.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각계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라며 안도의 반응을 보였어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소리를 낸 것은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한 교육 전문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입시 제도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하늘이의 학교에서도 이 소식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급 회의 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참여한 활동이 비록 오해에서 시작되었을지라도 사회의 공정성을 추구하려는 여러분의 의지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 수사 결과와 함께 주목받은 것은 시민들의 성숙한 반응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연세대학교나 관련 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이나 항의는 없었어요. 오히려 철저한 수사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런 투명성을 유지해달라는 건설적인 의견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하늘이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한국 사회의 성숙함을 느꼈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라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도 맞아.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라고 맞장구 쳤어요. 연세대학교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또한 재시험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수험생들에게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하늘이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의혹이 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하늘이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차분히 돌이켜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적어온 일기장과 집회에서 사용했던 피켓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 논술 유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만 해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늘이는 혼잣말을 하며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논술 시험 유출 의혹, 너무 충격적이다라고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더 소중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각과 깊이가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엄마, 제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험 성적이나 대학 합격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늘이의 말에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실제로 하늘이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나서보니 개인의 작은 목소리도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죠. 학교에서도 하늘이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조용하고 공부만 하는 학생으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그부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하늘이의 의견을 궁금해했습니다. 하늘아, 너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이 자주 묻곤 했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뻤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직접 참여해보니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관심 있는 문제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보세요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미래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전에는 막연히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구하자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진로 상담 시간에 선생님이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하늘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논술 재시험 준비를 하면서도 하늘이의 마음가짐은 달랐습니다. 전에는 오로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만 공부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 했어요. 논술 주제를 분석할 때도 단순한 답안 작성이 아니라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사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원에서도 하늘이의 변화는 눈에 띄었어요. 김 선생님은 하늘이가 예전보다 훨씬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구나라며 감탄했습니다. 하늘이의 논술 답안에는 단순한 지식 나열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솔한 생각들이 담겨 있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준이와 수진이는 하늘이와 함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셋은 종종 모여서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했고 작은 봉사활동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걸 실천으로 옮겨보자는 하늘이의 제안에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가족관계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사회 문제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우리 딸이 이렇게 의젓해지다니라며 뿌듯해했고 어머니는 하늘이가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도 부모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어 기뻤어요. 하늘이는 자신의 변화를 정리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자. 그리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며 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늘이는 논술 재시험에 임했고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충분히 성장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번 경험이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논술 유출 사건이 일단락된 후 사회 전반에는 교육의 본질과 공정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록 오해에서 출발했지만 한국 교육 시스템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교육부는 대학 입시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 시민사회에서도 교육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하늘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특별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의 목표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당에 모인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시민의식과 사회 참여라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하늘이는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공부는 단순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요. 하늘이의 발표는 많은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후배는 선배님 덕분에 저도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며 하늘이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요한 논의들이 이어졌어요. 전국교육감협의회는 긴급 회의를 열고 교육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구축,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대학들도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은 입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시험 문제 제작 과정의 공개 확대, 이해 제기 절차 개선, 시민감시단 운영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한 대학 총장은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 앞으로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시민사회단체들도 교육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정한 교육을 위한 시민연대라는 새로운 단체가 출범했고 하늘이와 친구들도 여기에 청소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첫 회의에 참석한 하늘이는 우리 세대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다니 정말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교육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에는 대학 입시 과정의 투명성 강화, 부정행위 처벌 강화, 시민 참여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었어요. 한 국회의원은 이번 사건이 보여준 시민들의 의지를 법제화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에서도 교육 문제에 대한 심층 보도가 이어졌어요. 한 방송사는 교육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하늘이의 이야기도 포함시켰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하늘이는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죠 라고 말했어요.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유네스코는 한국의 시민 참여형 교육 개혁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고 여러 나라의 교육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경험을 공유하고자 했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은 한국 사회에 더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하늘이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이렇게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줄 몰랐어라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우리는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 같아라고 했고, 수진이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어라고 다짐했어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단순한 성과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도 이런 변화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어떤 기여를 하고 싶을까? 이런 질문들이 하늘이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몇 달 후, 하늘이는 대학교 캠퍼스를 걸으며 지난 일들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논술 재시험을 통해 연세대학교에 합격한 하늘이는 이제 새내기 대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성장이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하늘이는 그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느꼈어요. 입학 후 첫 수업인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강의에서 교수님은 하늘이들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보여준 시민의식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나 시위가 아니라 성숙한 시민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 사례였어요. 강의실에 앉아있던 하늘이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건전한 시민 활동이 증가했어요. 하늘이와 같은 또래 친구들도 자신들만의 시민 단체를 만들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교육제도의 변화도 눈에 띄었어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 공정성 강화 종합계획이 차례로 시행되면서 대학 입시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시험 문제 제작 과정의 공개가 확대되었고, 시민감시단 제도가 도입되어 일반 시민들도 입시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각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변화를 높이 평가했어요.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시민 참여형 교육 개혁 모델을 성공 사례로 소개했고, 다른 나라들도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제교육 전문가는 한국이 보여준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시민 참여는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영감을 주었다고 평가했어요. 하늘이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사회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대학 내 교육 공정성 모니터링 동아리를 만들어 후배들과 함께 활동했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전국 대학생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이었어요. 하늘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대학의 학생들과 만나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들은 젊은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계속했어요.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고등학교 후배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하늘이의 모교에서 특강을 요청받아 갔는데 후배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어요. 선배님처럼 우리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후배들을 보며 하늘이는 자신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1년 후 하늘이는 다시 한번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시위나 집회가 아니라 새내기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도우미로 나선 것이었어요. 새로 입학한 후배들에게 하늘이는 말했습니다. 대학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기도 하죠. 하늘이의 이야기는 개인의 성장담을 넘어서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어요. 한 명의 평범한 고등학생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낸 것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는 한국형 민주주의의 특징인 시민 참여와 사회 통합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이었어요. 저녁 무렵 하늘이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딸이 정말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구나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하늘이를 보면서 우리도 많이 배웠다고 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이번 경험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는 그날 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형 민주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나는 이런 사회의 일원이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시민 한 명의 소중함과 그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늘이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한국의 시민의식은 전 세계가 본받으려고 벤치마킹 옵니다. 이런 자랑스런 한국 문화를 널리 알려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